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기업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그 미국 석유가스 기업 쉐브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예. 쉐브론은 미국에서 만년 2위 업체예요. 1위는 엑손모빌입니다. 쉐브론은 한국의 GS 칼텍스의 지분 50%를 가진 주주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는 그 쉐브론이 이슈의 중심에 놓여서 아주 핫한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21세기 최대 노다지 광구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유전 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올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사업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 기업들이 모두 철수한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그 20년 넘게 버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 그 베네수엘라 그 뉴스를 검색하다가 네. 교수님 방송을 봤거든요. 성경제 예, 예. 방송을. 그 베네수엘라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 예. 진짜 심장 쫄깃했습니다. 예. 근데 또 거기 한국처럼 이제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자란 그리고 태어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라는 게 어마무시한 신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네. 교수님 방송 보고 나니까 와 이게 축복만은 아닌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가서 보고 나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 특히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겠다라면서 이제 미국 석유가스 기업들 CEO들을 지난 9일 백악관에 소집을 했어요. 쉐브론,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쉘을 비롯해서 10곳이 넘는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기업들한테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47조 원을 투자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현지 안전은 미군이 보장하겠다. 그리고 낙후된 시설을 재건해서 이 전례 없는 규모의 원유를 채굴할 것이고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이 수혜를 입게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직접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기업을 선정할 거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미국이 관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사실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훔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예. 미국 정부의 설명으로는 오히려 그 마두로 정권의 사적 유용이나 이제 마약 조직에 흘러가는 거를 미국이 대신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대신 미국이 이제 군사 비용이나 또 인프라 복구 비용 이런 거를 이제 미국이 떼어가고 남은 돈은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한테 필요한 식량, 의약품, 생필품 이런 걸 살 건데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갖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알겠는데 정작 트럼프가 불러 모은 미국 석유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백악관 회의 현장에서는 이제 적어도 카메라가 켜졌을 때는 네. 이제 기업들이 좀 신중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백악관 회의 현장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네. 오른쪽 위에 그 푸른색 와이셔츠 입은 그 남성분이 이제 데런 우즈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 우즈 CEO가 베네수엘라는 투자 불가능한 나라다. 이미 2번이나 자산을 몰수당했고 3번째로 재진출하려면은 베네수엘라의 그 탄화 수소법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의 그 탄화 수소법이 뭐냐면 이제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와 가스 자원은 국가 소유다. 그리고 이걸 개발하고 생산하는 주체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 회사, 그 페데베사여야 한다. 민간 기업은 50% 넘는 지분을 갖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거기다가 로열티도 생산량의 30%를 떼가고요. 민간 석유 기업이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물립니다. 이 법이 있는 한 투자비는 건지는 것도 장담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기업들 생각입니다. 예. 1위 업체 CEO가 이렇게 확 찬물을 이제 회의에서 끼얹으니까 트럼프 기분이 뭐 좋을 리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회의 며칠 뒤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서 이제 엑손모빌을 배제할 것 같다. 너무 교활하다. 뭐라고 이제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쉐브론은 엑손모빌하고 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악관 회의에는 그 쉐브론에서 마이크 워스 CEO 대신 마크 닐슨 부회장이 왔더라고요.
있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푸른 넥타이 메고 이제 안경 낀 사람이 마크 닐슨입니다. 네. 그 마크 닐슨 옆에 이제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스티븐 밀러라고 백악관의 이제 부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정책 참모이자 또 반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경파예요. 그래서 이번 마두로 첩보 작전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마크 닐슨 부회장이 스티븐 밀러 옆에 이제 딱 붙어 앉아가지고 수시로 막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회의에서는 쉐브론은 즉각적으로 원유 인수량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 생산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정부의 쉐브론이 상당히 협조적인 그런 기업인가요? 네, 뭐 사실 거의 모든 석유가스 기업들이 공화당에 기부금을 내긴 했지만 쉐브론은 그 트럼프 일기 때부터 전폭적인 후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 워스 쉐브론 CEO가 이제 트럼프 측근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제 워스 CEO는 1982년에 쉐브론의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40년 동안 쉐브론맨으로 일해왔고요. 결국 CEO가 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예. 워스는 트럼프 일기 시절부터 백악관 경제 라인에 줄을 댔어요. 이번 2기 때에도 이제 관계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나는 워스하고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워스 CEO는 트럼프하고도 이제 직통 라인으로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백악관 회의에 왜 워스가 나타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몇몇 외신들이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이어서 못 갔다, 뭐 이런 이유였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계산된 선택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트럼프하고 가장 가까운 석유 기업 CEO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큰 판은 이미 사전에 트럼프하고 설계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쉐브론에 이제 마두로 체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답해달라, 이런 서한을 보냈어요. 쉐브론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야, 이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특정 기업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라고 한다면 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작전 한 달 전에 이제 석유 기업 경영진들에게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는 알리지도 않은 그런 전쟁 계획을 민간 기업한테 미리 흘렸다는 점이 이 민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인데요. 이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국제 유가하고 또 석유 기업 주가 또는 그 예측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예. 예전에 이제 제가 폴리마켓이라는 그 예측 시장 플랫폼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예. 네, 그 세상의 모든 사건을 두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그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폴리마켓에요, 이제 1월 안에 마두로가 몰락한다, 이런 질문이 떴고요. 마두로 체포 작전 몇 시간 전에 이제 난데없이 익명의 트레이더가 베팅을 해서 6억 원을 벌어들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지금 내부자 정보 이용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마두로를 체포한 것 자체가 이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이 되면 기업들도, 석유 기업들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법 위반의 공모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네수엘라 석유 재건 사업, 이걸 굳이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외교 안보적인 이유가 있고, 이번에는 경제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트럼프 정부의 당면 과제가 물가입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는 비판은 이제 바로 트럼프한테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전에는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하는 게 이제 트럼프한테는 지상 과제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 가격은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변동성이 가장 크면서도 또 뭐 운송이나 제조, 난방 이런 모든 부분에 이제 파급력이 있는 기초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가를 내리면 물가를 잡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현재 이제 배럴당 60달러 선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게다가 이제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을 미국 주도로 이제 늘리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의 그 원유 가격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계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 에 달하거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네. 하지만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정도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 대비 1%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런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을 끌어올리고 그 미국 내에 이제 셰일 생산까지 합쳐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끌어내리면 미국 내 정작 셰일 업계는 반발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셰일 업계에서 실제로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트럼프의 그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이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셰일 업계에서는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한 손익 분기점을 배럴당 한 60에서 65달러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의도대로 유가가 50달러로 고착화되면 미국 내의 석유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회의에서 기업들이 이제 주저하고 신중했던 이유도 그 베네수엘라에 수천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석유를 뽑아냈는데 그 결과로 유가가 폭락해서 수익성이 악화하면 이제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의 석유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 자칫 잘못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 걱정하는데 유달리 쉐브론만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 쉐브론은 베네수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유일한 미국 석유 기업입니다. 예. 20년 전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2007년 당시에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이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라면서 이제 미국 석유 기업들한테 이제 그 국영 기업 페데베사의 지분 과반을 넘기고 이제 소수 주주로 남던지 아니면 짐 싸서 나가라라고 통보를 했는데 예. 엑손모빌하고 코노코필립스는 이제 철수를 하고 국제 소송을 걸었고요. 쉐브론은 이제 페데베사하고 합작을 유지하면서 남아 있었습니다. 쉐브론은 일단 신규 투자는 중단하고 이제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만 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매장량 세계 1위 지역을 버리지 않고 버티면은 저 언젠가는 사업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쪽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예.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쉐브론에 이제 예외적인 면허를 발급해서 남겨뒀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미국 기업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모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그 빈자리를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쉐브론을 마지막 창구로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를 대비해서 우리가 남아있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만약만 보고 사업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혹시 또 다른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쉐브론이 중진류에 최적화된 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중진류하고 경진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석유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석유는 황 같은 그런 불순물이 많을수록 이제 끈적하고 이제 정제 비용도 많이 드는데, 경진류는 불순물이 적어가지고 물처럼 묽고 쉽게 정제돼가지고 이제 휘발유나 항공유를 만들기가 좋습니다. 네. 미국 셰일
셰일 오일이 이제 대표적인 경질류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중질류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끈적한 기름인데 중동에서 나는 석유가 대체적으로 중질류에 속하고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는요. 황함유량이 엄청 높은 초중질류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질류는 고도화 설비가 없으면은 이제 상당한 부담이지만 한번 설비를 잘 갖춰 놓으면 원유를 싸게 사서 정제 마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이제 셰일 혁명 이전인 1990년대에 이제 걸프만 연안에다가 이제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이미 중진류 고도화 분해 설비를 이제 많이 구축했단 말이죠. 예. 미국 전체 정제 능력 중에 이제 절반을 넘어서는 900만 배럴 이상이 이제 중진류 처리를 하는 고도화 시설입니다. 특히 이제 쉐브론은 엑손모빌에 비해서 이제 중진류 그 정제 설비를 여전히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쉐브론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 재건 사업이 본인들에게 제일 유리한 사업이었네요.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제 쉐브론의 그런 입장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쉐브론이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 재건 사업에서 이제 명백히 선두에 서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 재건 사업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제 쉐브론이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쉐브론은 깃발을 꽂고 있고 밸브 열고 가동하면은 뭐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쉐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합작법인 4곳의 지분을 30%에서 4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뭐 하루 20만 배럴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쉐브론하고 함께 석유 트레이딩 업체 몇 곳이 추가로 선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톨, 트라피구라 뭐 이런 트레이딩 업체 명도 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이 대박 기회냐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엇갈립니다. 이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전력, 물, 교통 모든 면에서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이에요. 예. 이제 석유 생산에 필요한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이제 석유 회사들이 발전소까지 그렇게 지어야 될 판입니다. 게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부패와 범죄, 뭐 정치적 혼란 이런 리스크를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브론의 그 베네수엘라 재건은 이제 작년에 인수한 가이아나 그 초대형 유전과의 시너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가이아나 유전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쉐브론이 작년에 이제 중견 석유 기업인 헤스를 530억 달러, 그러니까 7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예. 헤스의 핵심 자산이 바로 그 베네수엘라 옆에 위치한 국가 가이아나에 있는 스타브룩 광구 지분 30%인데 그 스타브룩 광구는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만 110억 배럴 이상.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견된 신규 유전 중에 뭐 최대 규모입니다. 21세기 최대 노다지 광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사진을 보면 가이아나 앞바다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스타브룩 광구예요. 네. 그래서 붉은색 베네수엘라 그 땅 옆에 이제 붉은색 사선으로 표시된 그 연한 빨간색으로 보이네요. 화면에는. 예. 그 가이아나 에세퀴보 지역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가이아나 영토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스타브룩 광구를 포함해서 마두로 그 대통령이 이걸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이제 침범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쉐브론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소나기에 넣는 게 그 가이아나 스타브룩을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런 지정학적인 방어막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쉐브론의 헤스 인수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스타브룩 광구는 30% 지분 갖고 있는 헤스 외에도 그 1위 업체 엑손모빌이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스가 쉐브론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엑슨모빌은 우리가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면서 쉐브론이 이제 헤스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막 태클을 걸었거든요. 이제 결국 지난해 7월에 법원이 쉐브론의 손을 들어주면서 헤스는 최종적으로 쉐브론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은 1911년에 그러니까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에서 갈라진 형제 기업인데 이제 100년 넘게 경쟁해온 숙명의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지금 쉐브론은 가야나의 압도적인 수익성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매장량을 동시에 손에 쥐는 그런 남미 통합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제 만년 2인자에 머물던 쉐브론이 이번 베네수엘라 재건 작업을 지렛대 삼아서 이제 세기의 역전극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이면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순위 경쟁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